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추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식물총장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언론사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기 굉장히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안한 봉합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추 장관의 그런 식의 지시가 적합하지도 않았고 적법하지도 않았다라는 그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보자 X, 즉 G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됐던 게 MBC의 보도를 통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MBC는 계속해가지고 그 제보자 X, G씨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제보자 X의 정체가 점점 드러남에 따라서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7월 10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었죠. 채널A 기자가 신청을 했었던 수사심의의 소집 여부가 이르면 13일날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심의 소집 신청을 불허했다라는 것이죠.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을 했었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법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를 당했다라는 쪽에서 야,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어.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좌천이 됐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피해자 쪽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이 됐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지금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한동훈 검사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번에 또 열렸었던 전국의 검사장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것이 단순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공작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의혹을 공작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 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하고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를 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가지고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모든 검언 유착이라는 의혹 자체가 하나의 잘 짜여져 있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거를 MBC가 받아가지고 막 그냥 띄워주듯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당이 나서고 추 장관이 나서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온 사방팔방에서 나섰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었던 공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는 그 제보자 X라는 사람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경희 씨조차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진술들을 쏟아내는 제보자 X, 검증도 없이 그를 불러 대담을 하고 있는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그리고 그런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에 구파를 벌이고 있는 자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경희 씨가 누굽니까? 참여연대 출신의 민변 출신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사상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작전이자 하나의 어떤 공작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언급됐던 기자 중에 전혁수 기자가 나오는데 전혁수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사건의 근본적인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계속해가지고 지적을 해왔었죠. 자,
전혁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죠. 채널A 기자가 얘기했다라는 것들은 VIK 사건 관련 내용을 짜집기 한 수준에 불과했다. 어떤 근거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장기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채널A 기자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얄팍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언유착 의혹이다라고 해서 보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채널A 기자가 지모 씨한테 접근할 때 야 이거는 검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채널A 기자가 검찰과 뭔가 내통하는 관계에 있었구나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는 게 시작됐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무슨 놈의 그게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냐? 그냥 그거는 이전에 알려졌던 걸 짜집기 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 실제로 채널A 기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모두 언론의 기사로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조 기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부터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검언유착이다. 검찰과 언론 사이의 유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제로 그 제보자 G씨가 MBC 라디오에서 채널A 기자로부터 들은 통화 음성 목소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목소리가 200% 맞다. 내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20년 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 와도 내가 이름은 안다. 아니 저거부터가 일단 웃기잖아. 야 내가 특징이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뭐 제대로 통화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목소리만 탁 들어도 누군지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지극히 일방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저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녹취록에 무슨 이름이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거를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지금 웃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사실 채널A 기자가 뭐라고 이미 밝혔었습니까? 채널A 기자는 이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녹취록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G씨는 첫 만남 하루 전인 2월 24일 검찰과 사전교감 없이 하는 거라면 진행은 어렵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3월 19일에도 녹취록만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검찰과 계속해가지고 연결을 자꾸 요구하길래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뭐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성을 들려준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검찰 누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한 명 목소리를 들려주면 믿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들려준 대화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7초 정도 들려줬는데 한 검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법조계 취재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를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채널A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꾸 이제 그 제보자 G씨라는 사람이 검찰과 연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제보자 G씨가 검찰에 무슨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누구나 그냥 아무나 한 명 찝어가지고 내가 목소리 가지고 있는 걸 들려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나 그냥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딴 그냥 법조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보자 G씨라는 사람은 MBC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야 있잖아 내가 20년 만에 그냥 목소리를 들어도 이름을 그냥 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저희가 뭔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보자 G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들었다고 얘기한다라는 건 내가 커다란 권력하고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영웅 신드롬에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지금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착각도 그럴 만한 게 옆에서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의해 가지고 허황된 지금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헛된 영웅 심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가지고서는 그런 거대 권력에 대항할 수가 없다.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고소했던 장본인이 나경원 비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보자 X가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이호하라고 하는 가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을 좀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위에다 보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는데 결국에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일보의 모 기자 실명까지도 지금 밝혀놨는데 그 담당 한국일보의 관련자는 누구냐 그 사람 들어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야 뭐냐 그 비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놈의 그런 소리
소리를 하고 있냐? 고소하겠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그 글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무슨 뭐 작전이다, 공작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슨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데도 무슨 뭐 거짓을 가지고 큰 권력과 싸울 수 없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채널A 기자도 그렇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MBC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잘 짜여진 하나의 작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말미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